열심히 노후 준비 상담을 하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사, 발전소 폐기물을 옮기는 현장 노동자, 지하철 전기구 보수 작업을 하는 부산지하철 기술지부 노동자들,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 간호사들까지 저들은 모두 공공기관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6월 18일 여의도 공원, 수협 노동자들의 깃발도 보이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자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깃발도 보이네요. 이들이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 한날 한시에 모인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업무를 두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성과가 높은 사람은 연봉을 더 주고 성과가 낮은 사람은 저성과자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업무는 협업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또한 저성과자가 2번 이상 된 노동자들은 언제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진아웃제의 골자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현장을 파괴시키고 인사평가 관리자의 줄서게 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 연봉제를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를 앞세우면서 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혈안이 되고 있는 일은 사람 자르고 비정규직 늘리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저성과자 1호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일하는 리화수 과장은 이 같은 제도가 현장의 분위기와 일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연금급여를 지급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금급여가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잘못 지급하게 되면 그 환수 문제라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검증을 거쳐서 지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일 접수, 당일 처리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은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 직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협업입니다. 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은 저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모든 조치를 취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성과 연봉자 아니 퇴출 연봉자가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출을 안 당하기 위해서 모든 잘못을 서로에게 돌리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빠른 설비 복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동부병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병원이 초창기에 오픈을 하면서 성과연봉제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평을 매기는 그날 되면은 그 시즌이 되면은 직원들이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그 관리자들도 누구를 저성과로 줘야 될지 누구를 고성과로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고성과자라서 월급은 많이 받으니까 너가 일 다 해. 나는 저성과자라서 일은 안 해. 한자를 두고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건 한자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끼치는 그런 내부적인 것 때문에. 협업이 중요한 공공기관의 특성은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밟아야 하는 이른바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노동자들. 무엇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진행하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성과가 별로 없는 가운데 자신들의 입장에서 만만한 공공부문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적용을 시작으로 좀 더 많은 사기업에서 쉽게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는 이른바 쉬운 해고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퇴출연봉제의 최종 목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서 결국은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KT도 앞서 10몇 년 전에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이 부분이 성과연봉제를 갖다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주식 상장을 때리면서 결국은 민영화하는 일련의 과정이었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똑같이 밟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력산업이 예를 들어서 민영화된다면 이 전기공급 가격이 얼마나 큰 국민에게 폐해가 가실지 여러분들이 정말 특히 의료기관의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영화로 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사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해야 되면은 당연히 가행 진료가 시작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부담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국민들의 부담이 많아지면은 비례적으로 의료보험의 재정도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재정이 더 바닥이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국가에서 더 이상 의료보험으로 재정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의료보험을 못할 때는 미국처럼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기준에 두고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하겠지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산 지하철이 특히 그러합니다. 제가 전동차를 고치는데 이 전동차를 고치는 제 파트에서 성과연봉제를 한다. 그럼 고장률을 제로로 만들면 성과가 높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장률을 제로로 만든단 말은 실제 고장이 발생해도 왜곡시키고 속이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운송수단인 부산 지하철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파트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오히려 자료를 왜곡하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연봉제가 될 것입니다. 성과관리제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바로 세계적인 경영자문회사 맥켄지앤컴퍼니가 내놓은 성과관리의 미래라는 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현행 제도는 직원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물론 도리어 업무 수행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맥켄지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성과제를 벌인 지 오래고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기업도 다른 방식의 보상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 실패한 제도를 이제 와서 도입하려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낡은 제도가 시행 가능한 데에는 어쩌면 여전히 문제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소가 어려우면 조선소 노동자가 문제고 공공기관이 어렵다면 철밥통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문제라는 인식. 사실 많은 공공기관은 곳곳에 펼쳐진 낙하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치고 간 경영하자를 메우기에도 노동자들의 하루는 벅차기만 한데 말입니다. 올 들어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된 여권 인사는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일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 더 많은 협력과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